안녕하십니까, 고비트입니다. 수요일 60.2K까지 하락한 비트코인. S&P 500은 신고가를 찍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 자, 오늘 밤 CPI 발표를 앞두고 어떤 형태를 보여줄지 차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고비트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무료 텔레그램 커뮤니티입니다. 링크는 영상 하단에 있으니 편하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이 일봉 차트에서 지금 추세를 알 수 있는 차트 작도는 기본적으로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은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은 두 개 이상의 명확한 변곡점의 고점 또는 저점을 이어 그은 선을 말합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상승 추세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에서 어제 일본 캔들이 이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며 하락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세선은 차트가 형성되기 전 처음 두 개의 점으로 형성됩니다. 이후 캔들이 그 추세선을 다시 터치하는 3터치까지는 대부분 지지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 터치, 4터치 이상부터는 추세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터치까지는 지지, 4터치 이상부터는 이탈. 확대해서 보면 최초 두 개의 저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의 상승 추세선이 형성됩니다. 이후 상승이 나오다 세 번째 하락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해준 이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고점을 만들고 그 다음 네 번째 추세선 터치에서 추세선이 무효화되며 돌파되는 이런 형태가 평균적인 추세선과 캔들의 형태입니다. 자, 이후 상승하던 추세는 하락 추세로 전환됩니다. 그러기에 이 추세선은 지지 라인에서 이제 저항 라인으로 전환이 되며 일반적인 경우 하락 이후 다시 한번 이 추세선을 리테스트하는 형태가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리테스트 포인트는 좋은 숏 포지션의 진입 구간이 됩니다. 이런 식의 두 개의 저점을 연결하고 상승, 그리고 다시 하락할 때 하나, 둘, 세 번째에서 지지 후 상승, 그리고 이 네 번째에서 돌파되면서 하락이 나오는, 하지만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리테스트를 해주는 이런 자리는 숏 포지션 진입 자리가 되겠죠. 자, 오늘자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이런 선과 이런 추세선, 이렇게 두 개의 추세선이 만들어지는데요. 어제 하락으로 이 마지막 추세선이 돌파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하락으로 가는 걸까요? 일단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실 추세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지와 저항 구간을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 지지와 저항을 파악함으로써 어제 하락의 저점이 어딘지, 그리고 어제 어떤 추세선을 어떤 지점에서 돌파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FRVP 적용했을 때 그 하단 라인이 오늘 새벽 떨어진 저점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락세가 1차적으로는 멈추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하위 타임 프레임인 4시간 봉 차트에서 이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시간 봉 차트에서 이런 채널이 확인이 됩니다. 거기에 이 채널의 중심선이 꽤 중요한 지지 저항 역할을 했던 것이 보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락이 멈춘 상황에서 잠깐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그 부분의 저항은 이 채널의 중심선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거기에 또 추세선과 지지선 저항 이외에 다른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에 일목구름을 적용하였을 때 일목구름에서의 변곡일입니다. 일목구름의 색깔이 바뀌는 구간은 변곡일입니다. 즉 일봉 차트에서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는 날짜의 캔들을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주요 변곡일 구간에서는 만약 포지션을 잡았을 때 굉장히 유리한 타점이 나온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때도 양운에서 음운으로 변곡이 될 때 이날부터 해서 이 구름대를 뚫으면서 큰 하락, 그리고 다시 반등해서 이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죠. 이 날짜죠. 7월 18일 여기서도 추가 하락하는 듯 하였으나 다시 상승,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쭉 하락을 한 이후 되돌림을 하다가 여기서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더 하락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변곡일날 상승을 해주는, 그리고 이 변곡일 부분에서도 다시 쭉 내려오다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캔들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를 취하다가 하락을 해주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되돌림 이후에 다시 상승, 여기서는 고점을 찍고 하락, 그리고
다음 변곡일은 10월 13일입니다. 자, 그러기에 10월 13일 이번 주 일요일도 앞으로의 큰 추세의 방향성에 굉장히 포지션을 잡기 좋은 그런 무빙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후행 스팬으로 살펴보면은 앞으로 3일 뒤에서 이전 고점인 65.5K를 넘기지 못하면은 이런 식의 데드 크로스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후행 스팬과 캔들이 데드 크로스를 하면은 하락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상승 추세선 하락 돌파, 또 지금의 지지 라인은 박스의 하단, 그러나 일목구름과 후행 스팬의 형태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그 반등이 63K를 넘기지 못한다면은 추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저녁 CPI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가 좋게 나오면은 살짝 반등할 확률이 있는데요. 반등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부분일까요? 어떤 부분이 반등이고 어떤 부분이 아닌지, 바로 거래량입니다. 만약 오늘 미국 지표 발표에서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 부분 확인하면서 이 부분 체크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비트 텔레그램에 시황 올릴 테니 들어오셔가지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주소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자,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